자,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인데 교과서 64쪽에서 67쪽이죠. 그럼 공부한 내용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웃 나라 중 인구가 많은 지역의 지형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어떤 지형 특징을 가지고 있지? 인구가 많은 데는 산이 높아 평야가 있어. 평야라는 건 뭐야? 평평한 들야. 들이라는 땅이라는 거야. 너희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산에 아파트를 지어? 아니면 평평한 땅에다 아파트를 지어? 집을 짓는 데는 아무래도 평평한 땅이 좋죠.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는, 그죠? 그래서 평야 지역이거나 또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잖아, 그죠?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땅과 해와 물이 필요하죠. 물은 어디서 구할 수 있죠? 강에서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평야 지역이거나 해안이거나 큰 강이 있어. 왜? 바닷가에 있으면 또 뭐가 좋죠? 바다에서 무역도 할 수 있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해산물도 얻을 수 있죠. 이웃나라 중 인구가 많은 지역의 기후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중국, 일본은 어떤 기후라고 했죠? 온대기후, 그죠? 우리나라 마찬가지 온대기후인데 러시아는 냉대기후, 건조기후가 나타나.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만큼 인구가 있는 거지 땅덩어리에 비해 인구가 많은 건 아니죠? 네.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연관지어 이야기해보자. 자, 도시가 크고 산업이 발달해 있고요.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가까운 나라와 교류가 활발할 것이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산업이 발달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또 가까운 나라와 교류가 활발할 거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 보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와. 우리 도시에서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옆 도시. 도시에도 도시끼리 안 나와. 다른 나라에 와서 또 사오는 게 편해. 그래서 국가 간의 교류가 일어난다. 자, 이웃 나라의 생활 모습을 비교해 보자. 자,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의식주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풍습,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문자, 이런 것들을 알면 내가 알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요 정도는 조사를 할 때, 나라를 조사할 때 또는 비교할 때 요런 기준이 있으면 쉽죠. 예를 들어 의생활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하고 중국을 비교하면 확실히 복식이 다르죠.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한복 생각하죠. 중국 뮬란이 입고 다니는 옷 다르죠. 뮬란 그 영화에 나온 사람들 입고 다니는 옷과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입고 다니는 옷이 확실히 다르잖아, 그죠? 언어 다르죠. 거기는 중국말, 우리는 한국말, 우리말, 그죠? 풍습. 거기 뮬란 결혼하려고 하는데 얼굴에다 엄청 화장 진하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도 그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을 때 연지곤지를 이렇게 찍었어요. 얼굴을 이렇게 하얗게 하고. 근데 사극을 보면 웬만하면 그렇게 얼굴을 하얗게 안 하라고 하죠, 그죠? 중국과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도 좀 달라요. 문자도 다르죠? 한자, 우리는 한글. 물론 옛날에는 우리도 한자를 쓰긴 썼죠. 근데 한글도 같이 썼어요. 자,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웃나라의 문자를 보자. 중국은 중국어, 일본은 일본어, 러시아는 러시아어. 자, 그래서 문자를 서로 비교하면 이렇게 달라지죠. 자, 우리나라의 표지판을 보면 위에 한글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다 한자야, 그죠? 한자를 읽기 쉽게 한글로 쓴 거잖아, 그죠? 너 이거 읽을 수 있어요? 홍, 모, 대왕, 김, 유, 신, 지, 묘 이거 읽을 수 있어?
김유신 장묘. 아, 장군이구나. 김유신 장군 성지. 이거 한자로 쓸 수 있어, 니네들? 못 쓰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글과 한자를 같이 병행할까? 아무래도 저 글 자체가 자체가 한자에서 나왔죠? 그 흥무. 이 흥무가 너희들 뜻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의 무력, 국방력을 엄청나게 키운 대왕. 이런 뜻이야. 큰 왕이란 뜻이야. 그죠? 이게 한자가 없으면 이게 뜻이 이해가 안 가죠. 흥무대왕이라면 딱 뜻이 나와? 모르겠죠? 그러니까 신라의 국방력을 엄청나게 넓혔다. 그러니까 국가 영토를 넓혔다. 그래서 김유신은 왕도 아니지만 왕으로까지 임명을 해줬어요. 큰 왕이라고. 그래서 이 한글만 쓰면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한자가 써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많이 오죠. 그래서 관광의 유치 차원에서 중국말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 그 관광지 가면 첫 줄에 영어, 아니 중국어, 둘째 줄에 영어, 셋째 줄에 일본어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요. 중국의 표지판을 보세요. 중국의 표지판은 다 뭐야? 한자죠? 자,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언어가 있어. 카나카나, 히라카나. 근데 그 일본도 중국어 한자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려면 중국 한자와 일본어를 같이 배워야 돼요. 일본은 중국의 한자와 한자 일부를 변형하거나 간단하게 만든 가나를 사용하고요. 일본어는 소리는 다르지만 중국과 같은 글자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만 해도 한자어가 많은데 세 나라가 한자문화학관에 속한 까닭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서로 가까워서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배워야 했다라는 거죠. 러시아 문자는 그리스 문자에 바탕을 뒀어요. 이 키릴 문자를 변형한 겁니다. 자, 휴대폰을 이용해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같은 문장 적기 실험을 하는데 이런 실험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서 세종주기 600년 한주길 자판 대결, 요거를 한번 타자 속도 대결 한번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즉위 자,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에서부터 한글이 가장 빨랐다라는 실험이 있었네. 자, 이웃나라의 식생활을 봅시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식사할 때 모두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숟가락, 젓가락도 크기, 길이 이게 달라요. 세 나라의 젓가락은 또 각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다르고요. 러시아는 빵을 주식으로 하며 포크, 나이프, 숟가락을 이용해 식사를 합니다. 자, 이 어느 나라야? 딱 봐도 우리나라인 건지 알겠죠? 우리나라는 젓가락으로 집는 반찬이 무게가 있고 김치처럼 절인 음식이 많아서 국물이 스며들지 않는 금속 젓가락을 많이 사용해요. 66쪽에 있어요. 자, 일본은 섬나라 특성상 쉽게 녹슬지 않는 나무로 젓가락을 만들고 생선 요리가 많아 가시를 편하게 바를 수 있도록 젓가락 끝이 뾰족한 게 특징이에요. 이건 어느 나라인지 알게? 중국은 동글고 큰 식탁에 빙 둘러앉아 음식을 한가운데다 넣고 저거 유리를 저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돌려, 짚어가지고 돌려.
그러면 저쪽에 뜬 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나한테 오지. 그럼 떠서 내가 이렇게 퍼서 먹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길게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와야 되잖아. 멀리 있는 음식을. 그래서 젓가락이 굉장히 길어요. 뜨겁고 기름진 음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또 젓가락 끝이 뭉뚝한 게 특징입니다. 이건 어디야? 러시아는 빵을 주식으로 하고 포크, 나이프, 숟가락을 이용해 식사를 합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차례로 음식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코스 요리가 문화가 유럽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만 유독 쇠젓가락을 쓴 이유가 뭘까요? 볼까 한번? 자, 유튜브에서 한국에서만 유독 쇠 젓가락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검색해 볼까요?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쇠 젓가락을 사용했다는 거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웃 나라 사람들은 새해 첫날 뭘 할까? 중국은 67쪽이에요. 춘절이라고 해서 대문에 한자로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아서 복이 들어오라고 하는 풍습이 있대요. 이는 복이 들어온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중국인은 춘절에 복을 쌓아서 먹는다라는 뜻으로 만두를 먹습니다. 만두피에다가 여러가지 양념 이렇게 고기나 뭐 야채 이렇게 다져가지고 먹잖아요. 그죠? 복이라고 생각해서 먹는 거예요. 일본은 오쇼가스라고 해서 신사나 절을 찾아서 한 해에 행운을 빌고 떡국인 조니를 먹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들께 새해 인사라고 오토다시마라는 이름의 세뱃돈을 받는데 이건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네, 세뱃돈을 받는 풍습을. 다음 러시아는 노비고트라고 해서 러시아 국가 연주와 불꽃놀이를 새해 시작을 알리면 러시아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덕담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는답니다. 최근에 스카이랜턴이라는 소형 열기구를 띄우면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이게 중국의 복자를 거꾸로 매다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만두를 먹는다는 거. 일본이 이렇게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뱃돈을 준다는 거.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렇게 불꽃놀이를 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스카이랜턴이라고 소형 열기구를 띄우면서 소원을 빈다는 겁니다. 자, 한자권 나라의 언어는 얼마나 유사할까, 얘들아? 궁금하지 않니? 자,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했어요. 얼마나 비슷하나? 진짜 비슷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유튜브에서 너희도 나중에 보고 싶을 때 보세요. 한자권 나라의 언어는 얼마나 유사할까? 검색하면 나와요.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도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되게 비슷하죠? 자, 백종원 대륙시장에서 진짜 중국 음식을 만나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그대로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 나와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교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